LVM과 레이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VM과 레이드는 내부적으로 봤을 땐 차이점이 있지만 일단 그 공통점을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개의 디스크를 묶어서 하나의 디스크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LVM은 이렇게 그 사용 중에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디스크의 파티션이나 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 이동 없이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레이드는 이제 오류가 발생, 디스크 오류에 대한 처리 기법이 있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일단 또 말씀드리지만 LVM이 레이드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개의 디스크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디스크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세부적인 차이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LVM이요. LVM은 로지컬 볼륨 매니저라는 거죠. 우리가 말해서 논리적 볼륨 관리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LVM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파티션을 나눴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00메가짜리 디스크에서 제가 250기가 250 나눴어요. 윈도우를 설명드리면, 그래서 C 드라이버 250, D 드라이버 250을 나눠놨는데 꽉 찼어요. C 드라이버가. 그럼 C 드라이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예,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디스크를 새로운 걸 껴서 옮겨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LVM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데이터 이동 없이 새로운 디스크 꼈다, 500기가 꼈다, 그러면 500기가를 바로 C 드라이버에 묶어서 기존의 250기가에다가 750기가짜리 C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설명 보죠. 우리가 링크 설치할 때 디스크를 추가하면 이제 파티션을 분할하고 이제 공간을 할당한다라는 거, 좀 반반 할당하다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편 그 설정한 공간의 크기는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이나 용량 지상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해결하는 있는 방법으로 등장한 게 LV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LVM 뭐라고 설명하냐면 차량과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만약에 내가 굉장히 큰 어떤 이제 공룡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차량을 많이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뭉쳐갖고 큰 덩어리를 만들면 되는 것처럼 LVM은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로 뭉쳐서 여러 개의 디스크 하나로 뭉쳐서 이제 하나의 디스크처럼 만들 수 있고요. 또는 두 개를. 그러니까 제가 왜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것도 가능한다는 거죠. 1기가짜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요. 그 다음에 2기가짜리가 있고요. 3기가짜리가 용량이 다른 게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죠. 그러면 이거를 일반적인 운영체제에 끼게 되면 윈도우를 예를 들면 이게 C 드라이버, D 드라이버, E 드라이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LVM 뭐냐면 이걸 하나로 딱 뭉쳐서 6기가짜리의 하나의 드라이버인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이거를 하나는 4기, 어떤 경우 5기가짜리가 예를 들어 5기가짜리가 필요하고요. C 드라이브가 5기가를 만들고 싶고, 예를 들어 D 드라이브 1기가를 만들고 싶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자, 근데 더 LVM이 좋은 점은 뭐냐면, 한 1년 썼더니 5기가가 꽉 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늘리고 싶어요. 한 1년 썼더니 새로운 10기가짜리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시스템에 장착을 했어요. 자, 그럼 장착하는 순간 이거를 이제 하나로 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16기가 그걸 이제 볼륨 그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 디스크를 껴서 여기다가 5기가 플러스하고 여기 이 두 번째 뒤에다가 5기가 플러스해서 위에는 10기가, 밑에는 6기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VM 좋은 점은 뭐냐면 디스크 끄면 보통 이제 이걸 증설을 하려면 디스크를 옮긴 다음에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옮긴 다음에 다시 C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파티션 분할하고 포맷하고 그 다음에 옮기는데, LVM은 데이터 이동 없이 그냥 확장이 가능하고 축소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확장하는 데는 데이터 손실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축소를 하게 되면 깨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게 LV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큰 사이트들, 데이터 디스크를 많이 할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LVM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설명이 위에 있고요. 용어를 아셔야 되죠. 일단 PV라는 게 PV가 물리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아까 말씀드린 1기가, 2기가, 3기가가 있다 물리적으로. 그럼 이 디스크들이 PV예요. 이거 이제 하나 파티션으로 만들거든요. 요거 하나하나를 PV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덩어리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이 한 덩어리를 만들면 그걸 VG, 볼륨 그룹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륨 그룹을 6기가짜리 한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5기가짜리 한 덩어리 C 드라이브 예를 들어 윈도우로 하면 1기가짜리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게 LV 로지컬 볼륨이라고 부르는 데죠. LV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LV입니다. 그러니까 뭐 PV는 3개가 되는 거, 볼륨 그룹 뭐 한 덩어리를 만드니까 무조건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륨 그룹에서 나눠지는 것들을 LV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로지컬 볼륨입니다. 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구성된 구성 자체가 이제 PV라고 부르고요. 피지컬 볼륨, 물리적 볼륨이고요. 그 다음에 한 덩어리 만든 거 볼륨 그룹, 약자로 VG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를 이제 P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건 디스크의 블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크의 블록. 그 볼륨 그룹에서 처리되는 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기본값이 한 4메가 정도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분할한 게 LVM, 로지컬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P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이제 그 PV에서 관리되는 일종의 블록 같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1P가 보통 4메가로 관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림 해놨죠. 만약에 밑에 그림 보시면 두 개의 디스크를 하나 있어요. 그러면 DV, SD B1하고 SD C1을 이걸 PV라고 부르고, 이거 하나로 뭉치면 이게 VG고, 다시 이거를 3개로 나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LV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제 책에 뭐 다른 책 센토스 7책 있거든요. 거기서 나옵니다. 실습은. 근데 링스마스터 2급은 그냥 LVM이 뭔지, 레이드가 뭔지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급은요. 1급 같은 경우에는 네, 특징까지 조금 깊이, 레이드 5가 뭔지 좀 깊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드요. 레이드는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 또는 Inexpensive라는 걸 독립적인 또는 이제 저렴한 디스크라는 뜻이고, Redundant가 무슨 뜻이냐면요. 정리해고당한, 뭐 불필요한 쓸모없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 쓰는 어떤 디스크들 이렇게 묶어갖고 하나의 배열 형태로 만든 디스크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드. 자, 그래서 이제 레이드는 이제 그런 의미, 그죠? 뭐 값비싼, inexpensive,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개 하드디스크를 동일한 데이터에 중복 저장하는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개 데이터를 여러 개 디스크에 나눠서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우리 체제는 네, 그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인식시키는 게 기본적인 레이드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 페리티도 두고요. 에러 체킹 코드를 다양한 형태대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뭐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일단 뭐 스트라이프나 밀러닝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건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레이드의 이용이요. 레이드의 이용을 보시면 일단 레이드는 초기의 레이드는 저용량의 디스크를 확장해서 하나를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C 드라이버를 한 10기가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근데 10기가 디스크가 없어요. 제가 처음 컴퓨터 살 때 94년도인데 94년도에 그 컴퓨터가 제가 펜티엄 최신형을 처음에 샀거든요. 이게 500메가였어요. 그리고 1기가가 나온 게 95년, 네, 6년 이 정도 1기가가 나왔습니다. 최고의 용량이 예를 들어 1기가다라고 보시면 C를 아무리 10기가로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드가 10개의 1기가짜리를 묶어서 네, 하나의 드라이버처럼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초기의 레이드 기술은 저용량 디스크를 묶어서 하나의 그러니까 뭐 특정 영역을 이렇게 늘리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제 뭐 백업을 좀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의 안정성, 속도 향상 이런 기능을 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하드웨어 레이드 카드를 꼈어요. 레이드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하드웨어 컨트롤을 장착했는데 지금은 뭐 소프트웨어 레이드도 뭐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레이드에 쓰는 그 드라이버들은 핫스왑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스크 교체를 하면 전원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물리적인 디스크를 교체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디스크 뜯어보면 전원 케이블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연결하는 케이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핫스왑용은 케이블이 하나예요. 그냥 빠질 수 있어요. 컴퓨터 안 꺼도 돼요. 보통 이제 앞에서 렉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디스크 뽑을 수 있고요. 고장났다고 하면 디스크 뽑고
교체해서 바로 꽂아놓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핫스왑이라고 부르는데 핫스왑이 뜨거울 때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렉타입이라고 하거든요. 렉타입이 이제 이렇게 세로 가로로 좀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걸 렉타입이라고 하는데 디스크가 이제 앞에서 장착하고 앞에서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 빠지고요. 물론 이제 그 렉이라고 들어있는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어넣은 고장 나면 이제 백터 교체하고 바로 꽂아 놓으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핫삽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드의 핵심적인 기술은 이제 두 가지, 스트라이핑이냐 밀러링이냐인데 초기엔 주로 스트라이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라이핑은 뭐냐면 자, 지금 현재 레이드는 똑같은 용량이 돼야 됩니다. 똑같은 용량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2기가 2기가라면 2기가 1기가라고 하게 되면 한쪽은 1기가밖에 못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레이드는 똑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스트라이핑은 뭐냐면 1기가 1기가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면 2기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2기가를 한 드라이브인 것처럼. 스트라이프가 원래 가로줄이거든요. 우리가 스트라이프 T라는 게 이런 이제 가로줄 T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스트라이프 T 있죠? 이렇게 가로줄 T. 이걸 스트라이프 T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트라이핑이라는 기술이 뭐냐면 1기가짜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1기가짜리 디스크 묶으면 2기가로 만들어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하잖아요. 내가 500메가를 이거 C 드라이브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500메가를 저장해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250메가, 이쪽에 250메가를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500메가 쓰는 것보다 속도는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2배 정도 빠른 그런 형태죠. 만약에 뭐 4개를 스트라이프를 묶었다 그러면 뭐 그 4분의 1씩 나눠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를 4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디스크가 한쪽이라도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데이터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스트라이핑을 많이 썼는데 이거 레이드 0이라고 하거든요. 레이드 레벨 0 썼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데이터 자체가 중요하고 디스크도 이제 용량이 많이 남고 가격도 싸지다 보니까 레이드 0을 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밀러링은요. 밀러링 보죠. 밀러링은 우리가 미러가 뭐냐면 거울이거든요. 거울. 미러라는 이 레이드 미러 기술은 뭐냐면 중복 저장입니다. 중복 저장. 쉽게 말씀드리면 자, 1기가짜리 디스크가 있고요. 자, 1기가짜리 디스크가 있어요. 이걸 밀러링 기술 묻잖아요. 미러링은 레이드 1번입니다. 레이드 레벨 1인데 1기가 묶으면 1기가가 돼요. 1기가. 즉, 두 개로 묶으면 50%가 로스예요. 이 경우에 만약에 C 드라이브 구성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 500메가를 저장해라고 하게 되면 두 개의 디스크 여기도 500메가 저장되고요. 여기도 500메가 저장이 됩니다. 즉 중복 저장을 해요. 장점은 뭐냐면 이쪽이 디스크가 죽어도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고 이쪽이 죽어도 오른쪽이 죽어도 데이터가 보존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러링 기술 폴트 토런스 결함 허용이라는 거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용량이 무려 50%가 낭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이걸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레이드의 종류 봐보죠. 자, 레이드의 종류는 이제 레이드 0번 여기 스트라이핑 기술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만 높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디스크 4개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각각 동시에 4개를 써버려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디스크 중 뭐가 하나를 날아가면 끝장이라는 거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드 1은요 밀러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중복 저장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지만 낭비가 50%가 됩니다. 50%. 자, 이제 레이드 2라는 거죠. 레이드 2는 이제 이 에러 체킹 코드라는 걸 넣습니다. ECC 코드라는 걸 쳐서 에러를 감지하는 그런 이제 디스크 코드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 3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페리티 코드, 오류 에러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코드가 페리티거든요. 그거를 이제 넣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 4는 이제 블록의 스트라이핑에다가 이제 페리티를 페리티를 저장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요. 네, 이런 방식도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무에 정말 많이 쓰는 게 레이드 5, 그 다음에 레이드 6라고 보시면 되죠. 레이드 5, 뭐 링스마스터 1급 같은 경우는 레이드 5에 대한 설명이나 레이드 6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일단 그 설명을 드리면 최소 3개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3개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을 이제 페리티 코드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페리티도 1의 페리티다, 뭐 1의 짝수 페리티다라고 하게 돼 1을 짝수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복원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번갈아 하는데 그냥 한쪽 얘를 페리티라고 볼게요. 원래는 이제 크로스로 합니다.
크로스가 뭐냐면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를 하는데 1의 짝수 패리티라는 게 뭐냐면 저장한 데이터가 1, 0이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1을 저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1, 1이다 그러면 0을 저장하고요. 0, 1이라고 하게 되면 1을 저장해서 짝수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죽어도 이쪽 데이터가 뭔지 유추가 가능하죠. 만약 여기가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뭐 1, 0이니까 1이 되는 거고요. 1, 0이니까 1이 되는 거고 1, 1이니까 0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죽든 이쪽도 하나만 죽으면 데이터를 복원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용량도 그 기존의 밀러링 50%였잖아요. 얘는요 3개로 구성하면 33%고요. 4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4개로 구성하면 그 낭비되는 공간이 25%죠. 효율성을 따지면 66.7%가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디스크를 4개를 해서 레이드 5로 구성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75% 효율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레이드 5의 특징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 페리티엘 정보를 이용해서 하나의 디스크 고정이 발생했을 경우 한 개입니다. 레이드 5는 하나. 발생해도 사용 가능한 구성 방식이 최소 3개로 구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리티 정보를 별도의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분산하면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끼워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작고 랜덤화 입출이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최소 3개를 구성해서 3개로 하게 되면 낭비되는 공간이 33%고 4개를 구성하면 25%라고 보시면 되고, 그 레이드 1급, 그 링스마스터 1급 시험에서는 이제 스페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페어는, 이 레이드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4개를 구성했어요. 4개를 구성하고 얘를 스페어로 두잖아요. 스페어. 여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3개로 구성한 거랑 똑같아요. 대신 스페어를 껴놓으면 이쪽이 만약에 망가지잖아요. 그럼 이 디스크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복원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페어라는 그 1급 시험에 보면 스페어 얘기 나오면 그냥 스페어 디스크는 빼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드 5는 레이드 0의 단점인 이제 결함용 한쪽 디스크가 망가졌을 때에 결함 허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다음 용량 레이드 5 우리가 50% 낭비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맞춘 그런 형태가 레이드 5입니다. 많이 쓰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레이드 6. 특히 중요한 건 중간중간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스크가 만약에 한쪽에 몰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데이터의 디스크라고 하게 되면 여기 디스크면 이걸 다 복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페리티를 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레이드 6는 특징만 정리해 드릴게요. 레이드 6는 네. 페리티를 2개를 구성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2개까지 디스크 2개가 망가져도 버틴다라고 보시면 돼요. 2개의 페리티를 사용해서 2개의 디스크 오류가 발생해도 버틴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소 4개입니다. 그러니까 4개로 구성해서 페리티를 이제 이중으로 두는 거죠. 여기 페리티, 그 다음에 이쪽 페리티 이런 식으로 2개를 둬서 2개가 망가져도 2개가 망가져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 4개이기 때문에 4개로만 구성하면 50%가 낭비가 되고요. 5개를 구성하면 이제 40%가 낭비가 되고 6개를 구성하면 33.3% 되죠. 그래서 디스크 구성이 좀 많으면 좀 더 효율적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드 7이 있죠. 레이드 7은 이제 하드웨어 컨트롤을 씁니다. 특정 회사 제품만 레이드 7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리얼타임 OS가 들어간 하드웨어 컨트롤러가 있다고 보시면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 레이드 0 플러스 1은 이제 그 레이드 0 밀러링을 구성한 걸 스트라이핑으로 다시 구성하는 그런 레이드 0, 그죠? 스트라이핑으로 구성한 기술을 밀러링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잘못 설명했습니다. 레이드 0이 스트라이핑 한 거를 다시 밀러링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 1 플러스 0, 그 반대죠. 밀러링 한 거를 다시 스트라이핑을 하는 그런 방식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드 53이라는 게임도 있습니다. 레이드 53. 레이드 3보다 이제 그러니까 레이드 3번에다가 스트라이핑 레이어라고 해서 구성하는 방식인데 비용도 많이 들고 성능은 뭐 뛰어난 거로 나오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레이드와 엘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